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면접 끝나시고 제가 여행도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제가 딱 시험을 보고 연수원을 딱 갔다 오니까 그냥 통장 잔고가 정말 0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20살 때부터 경제적으로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부모님께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통장에 그 이렇게 여윳돈이라고 할까요? 그런 돈을 항상 모아놓는 편이었는데 공부하느라고 이제 또 돈을 다 쓰고 나니까 이 영원이라는 게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여행 갈 생각도 못하고 빨리 나는 다시 이 나의 여윳돈 통장에 돈을 쌓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는데 그렇게 돈이 들었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는 집이랑 차였는데요. 보통 이제 붙으면 가장 궁금한 게 관사 제공 여부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임용지가 결정이 되면 그 임용지가 어디라고 뜨고 지역이 뜨고 그 옆에 그 인사 담당자분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 기억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발표가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뭐 이렇게 났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으셔서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거든요. 이 발표가 보통 그 첫 출근으로부터 2주 전 정도에 나거든요. 근데 2주라는 시간은 저는 정말 너무 야박하다고 느꼈어요. 2주 동안에 정말 집도 알아봐야 되고 이사도 해야 되고 막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짧은 시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저는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 연락을 먼저 하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직에서 일을 하면서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 옆에서 보고 있으면 진짜 바쁘세요. 그래서 이런 신입이 오는 일은 어쩌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작은 일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만 이따 연락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먼저 전화 온다고 뭔가 얘 왜 이래 이렇게 느끼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업무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이상한 거고.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그냥 전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먼저 전화하셔가지고 여쭤보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먼저 연락을 드렸고 관사는 제공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사실은 마음이 편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은 벌어놓으면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관사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좀 여윳돈이 없으시다면 알바를 하면서 모아놓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볼 사항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관사가 제공되는지 여부랑 그리고 만약에 제공되지 않는다면 어디 쪽에 주로 많이 사시는지, 왜냐면 저희는 그 동네 지리를 잘 모르니까 어느 쪽에 보통 다들 거주를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시면 친절하게 또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받으시는 게 좋고 또 부수적으로는 첫 출근날 어떤 복장을 하고 가면 좋을지 어떻게 몇 시까지 어떻게 가면 좋을지 이런 거 정도 또 챙겨가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말씀해주신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는 진짜 한 10개가 넘는 부동산에 다 연락을 돌렸어요. 문자를. 내가 원하는 건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방이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주차 뭐 이렇게가 있다 이렇게 문자를 싹 다 돌리면 거기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은 시간 약속을 다 잡아서 다이어리에 적어놓고 다음날에 그냥 하루 종일 발품을 팔아서 집을 보시게 된단 말이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아침부터 저녁 밤 해질 때까지 방을 받고 그날 당일날 계약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관리비 포함해서 30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내건 조건이었어요. 일단 저는 관리비가 따로 되어 있는 게 싫었고 관리비 포함해서 30만 원, 내 월급에서 30만 원 이상을 거주하는 데 쓰고 싶지가 않아서 관리비 포함 30이 제 기준이었고 제가 사는 도시에서는 그 정도 집을 구할 수는 있었기 때문인데 또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다 시세를 잘 알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돈 드는 게 차인데 차는 솔직히 제가 어디에 발령 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차가 필요하다 하니까 저는 중고차를 구매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저는 운 좋게도 대도시에서 지내면서 정말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고 버스나 지하철 다 잘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굳이 차 안 샀어도 됐겠다 싶기는 해요. 진짜 차가 있어서 편한 건 사실이지만 없어도 조금 수고롭지만 못 다닐 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없는데 막 영혼까지 모아가지고 차를 미리 살 필요까지는 없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차를 샀으니까 차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면
저는 또 이것도 운이 좋게 아버지 친구분께서 차를 바꾸신다고 하셔서 그 오래된 차를 제가 얻게 되었고, 또 친구분이시다 보니까 또 엄청 싸게 주셨고 했는데, 저는 차를 사기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차값 제외하고도 보험비가 제가 첫 차다 보니까 100 몇십만 원이 들었고, 거기에다가 무슨 세금도 내야 됐고, 무슨 취등록세인가? 아무튼 무슨 뭘 등록하는 비도 내야 됐고, 아무튼 세금이 좀 또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차가 사는 게 다가 아니구나 싶었고, 또 아무래도 중고차다 보니까 정비 한번 하고 하는데 또 몇십만 원 들고, 그래서 차만 해도 그래도 몇백만 원이 좀 나갑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아직 출근 전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딱 차랑 집이랑 준비를 해놓고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비가 또 한 20만 원 돈 들었어요. 이사 비용이. 그래서 또 짐 싹 다 옮기고 이사 들어오는 데까지 또 그 금액이 들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계약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첫 달 월세를 내고 들어와야 되니까, 또 월세, 첫 달치의 월세가 또 몇십만 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집 보증금 하실 금액이 지금 있으셔야 되겠고, 그리고 차를 구매하실 거라면 구매 비용 플러스 보험비 플러스 세금 비용 있으셔야 되겠고, 또 이사를 하셔야 되니까 이사 비용 또 몇십만 원 들 테고, 그리고 첫 월세 또 몇십만 원 들 테고, 여기까지가 출근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출근을 하게 되면 월급을 받잖아요. 본격적으로 돈 얘기가 나올 텐데, 월급이 저희는 아시겠지만 176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76만 원이 들어오는데, 저는 한 둘째 달까지 이 금액을 받고 면직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176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걸. 그렇게 알고도 저는 준비를 했으면서도 실제로 이 돈이 저한테 찍히고 이걸로 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제 인생에서 너무 가난한 시절을 보내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저는 20살 때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정말 엄마 아빠한테 뭐 돈 가지고 찡찡대 본 적이 없는데, 군무원이 되고 나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진짜 제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졸라맸는데도 안 돼가지고 막 엄마한테 엄마 나 10만 원만 10만 원만 하면서 그렇게 한두 달 버텼습니다. 정말 불효자죠. 어쨌든 그래서 176만 원을 뭐 하는데 제가 쓰냐면, 보험료 8만 원 정도가 제 보험료가 나가고, 그리고 핸드폰 요금 4만 원, 월세 30만 원, 그리고 공과금으로 한 10만 원, 그리고 기름값이 한 달에 12만 원 정도 나가고, 그리고 청약 적금 들고 있는 거 1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한 74만 원 정도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제가 적금을 50만 원 들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데이트 통장에 20만 원 넣는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언니랑 동생이 있는데 셋이 같이 여행 가려고 계속 모으던 돈이 있어서 그게 또 매달 10만 원씩 빠져나가고, 이렇게 다 빼고 나면 22만 원 정도가 남거든요. 근데 제가 첫 달에 한두 달 진짜 엄마 아빠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던 때는, 막 이사하면은 막 식탁도 필요하고 막 화장대도 필요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돈이 자질구레한 게 자꾸 나가니까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22만 원 정도가 남는데, 이걸로 점심 회사에서 드시는 그것도 충당을 22만 원에서 하셔야,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말하면 22만 원으로 점심값을 충당을 해야 됐고, 저녁값도 당연히 충당을 해야 됐고, 식비와 모든 생활비를 22만 원 안에 이렇게 다 처리를 했어야 됐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첫 달에는 막 저 신입이고 하니까 다들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막 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사주셨는데도 제가 생활비로 22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감당이. 그래서 저는 지금 도시락을 싸서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도시락 싸서 드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고, 또 그냥 나가서 아예 밖으로 나가서 식사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면 직원 식당에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신데, 직원 식당은 보통 5,000원입니다. 대략. 그러면 5,000원을 5일 동안 먹으면 25,000원 하고 한 달에 10만 원 돈이 점심값으로 나가겠죠. 이렇게 먹으면.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돈도 아깝기도 했고, 그리고 맛도 너무 없어가지고, 어쨌든 직원 식당은 맛이 없고 밖에서 나가서 먹으면 한 끼에 10,000원 정도가 나가고, 그러니까 전 감당이 안 되니까 도시락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안 드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부수적으로 또 25일 날 수당 들어오는 날이어가지고 초과 근무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시간의 근무 수당 정액급이라고 해가지고 또 9만 얼마 정도가 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초과 근무를 아예 안 해줬다 그러면은 25일에는 9만 얼마가 이렇게 통장에 찍히게 되고, 근무한 지 한 달이 지나셔야 되고, 그리고 초과 근무를 하시면 조금 더 초과 근무를 한 만큼의 금액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저는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초과 근무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말
편하게 출근했다가 완전 정시 퇴근을 했었는데 일도 점점 늘어나고 하면서 초과 근무를 조금 찍고 하면은 그래도 25일 날 돈 들어오는 게 조금 늘어나면서 약간의 숨통이 조금 트였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항상 딜레마인 거예요. 우리는 워라밸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워라밸을 다 챙겨가면서 지내면 176만 원으로 한 달을 꾸역꾸역 살아내야 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여유 좀 있어 보고 싶어서 초과 근무라도 해볼까 하면 워라밸은 사라지고 업무에 쌓여서 사는, 결국엔 사기업과 다를 게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래도 저는 뭐 면직을 생각하다가 그래도 이제는 마음을 다잡은 계기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그래도 조금 안정화가 되면서 제 생활이 안정화가 되고 이제 돈 나갈 데가 없고 이게 좀 편안해지면서 그냥 제로이긴 하지만 그래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으려나 하면서 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혹시라도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여력이 혹시 없으시다거나 아니면 지원받고 싶지 않으시다거나 그럼에도 지금 나에게 있는 돈이 없으시다거나 하면은 공무원은 시작도 하기 전에 돈 들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조금 부지런히 돈을 모아 놓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저도 집 구할 때 제가 원래 살던 집 보증금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좀 모았던 몇백만 원 해가지고 이 보증금을 마련을 해놓고 또 어떻게 한 달을 막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또 차를 어떻게 하고 또 막 아르바이트를 해서 또 보험료를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부모님께서 미리 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엄마 아빠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어쨌든 돈 들어갈 때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옷을 못 산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가늠조차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씩 돈이 이제 추석이고 해서 떡값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여유가 조금 생기니까 또 마음이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어오시면 굉장히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실 거니까 각오 단단히 하시고 열심히 준비하셔서 막 176만 원에 너무너무 허덕이지 않을 수 있게 조금 여윳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 그래도 조금 버텨지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희는 1차 12월에 발령이 날 수도 있지만 또 그 다음에 2개월 뒤, 2개월 뒤, 2개월 뒤 이런 식으로 또 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시간이 많으니까 아르바이트를 딱히 뭐 계획이 없으시다면 알바라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